저는 프랑스 여성이었지만 한글로 세상을 이해했고 한글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패션 에디터가 한국의 한글을 처음 만나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인생을 바꾼 실화예요. 그녀는 단순히 화장품을 팔았던 게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화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유언까지 한글로 남겼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마들렌 줄리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들렌 줄리아입니다. 57세, 프랑스 파리에서 30년간 패션 에디터로 일했죠.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과 함께 일해온 제게는 어떤 제품이 성공할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소피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소피야, 너무 늦었다. 유럽 화장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야. 저는 딸을 말리려 했습니다. 클라란스, 랑콤, 디올. 이미 거대한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피는 제 손에 작은 병을 올려놨습니다. 엄마, 이제는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 대세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병에 적힌 글자를 본 순간 말이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동그라미와 선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게 뭐야? 저는 병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한글이에요, 엄마. 한국의 문자죠.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이 로션은 파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뷰티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런 아름다운 문자를 처음 보다니. 각 글자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동그라미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직선과 곡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글자는 무슨 예술 작품 같아. 이게 화장품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솟아났어요. 이 신비로운 문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소피는 제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글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저는 유럽 전역의 화장품 매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라파에트부터 하로즈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백화점을 돌아다녔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글이 적힌 제품들만 유독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백화점 MD가 제게 말했어요. 마들렌, 이상한 일이야. 영어를 쓰면 제품이 약해 보이고 한글을 쓰면 고급스럽대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포장 제품들은 오히려 정체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외면받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한글 원문이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죠. 베를린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0대 독일 여성이 한글이 적힌 마스크팩을 들고 있었어요. 이 글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여성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의 브랜드 네이밍을 고민하던 중 저는 한글 사전을 펼쳐놓고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하늘빛, 맑음, 눈부심. 이런 단어들을 손글씨로 써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파리 예술학교 출신인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조형 예술이었죠. 각 글자의 구성 원리가 너무나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 글자들이 뭔지 아세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 글자들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글은 바로 그런 언어였어요. 진짜 한글의 정체를 알기 위해 저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설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이 있었죠. 간판, 안내문, 광고판. 모든 것이 예술작품처럼 보였어요. 강남의 유명 화장품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대리는 저에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소리를 기호로 만든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자는 처음 봐요.
서촌의 한 캘리그래피 작가를 만났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붓으로 쓴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한글은 어떤 글자보다 감정을 담기 쉬운 문자예요. 작가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감동받았어요.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한글의 정신이었습니다. 딸 소피는 마스크팩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저는 포장지 디자인을 담당하게 됐어요. 한글 단어들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저는 이 문자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성의 언어구나.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브랜드를 론칭한 지 3개월 만에 유럽 백화점에서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어디서든 저희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짜 제품이 나타난 거예요. 중국 제조사가 한글을 포장해 넣은 유사 제품을 유럽에 대량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카피캣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가짜 제품들의 한글이 완전히 엉터리였거든요. 글자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것들이었죠. 런던의 한 고객이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제품을 샀는데 한글이 이상해요. 검색해보니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큰 문제는 고객들 사이에서 한글은 믿을 수 없어졌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파리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 한 분이 말했어요. 한글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뜻을 몰라서 무서워요. 이게 진짜 한글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럽인들조차 진짜 한글인지 위조된 건지 구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글이 단순히 디자인 요소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러다가 우리 브랜드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날 밤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저는 한국의 캘리그래퍼들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품 인증 마크를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3명의 캘리그래퍼를 만났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정통 한글 인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죠. 각 제품에 QR코드를 넣어서 구매자가 한글의 정확한 뜻과 발음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웹사이트에 한글 이름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고객들이 직접 한글을 배우고 쓸 수 있게 한 거죠. 첫 번째 정품 인증 제품이 나왔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한 고객이 영상을 올렸어요. 한글 필기체를 따라 쓰는 모습이었죠.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문화야.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마들렌 씨, 당신이 한글을 이렇게 알리고 있다니 감사해요. 그 학생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런던의 한 백화점에서는 특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고객들이 한글 이름을 써보는 코너였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놀라웠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짜 제품들이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었죠. 좋은 일이야. 그만큼 우리가 표준이 된 거니까. 한글 인증 시스템은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K-뷰티 브랜드들도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가진 문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문화였다는 것을. 도쿄 뷰티 박람회에서 저희 브랜드가 한글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출신 브랜드가 한글로 상을 받는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시상식장에서 저는 일본어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이 아름다운 문자를 알게 해준 딸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죠. 일본 미디어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화장품의 언어를 지배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도쿄에서 한글 포장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통계도 함께 나왔죠. 뉴욕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한글의 미학과 마케팅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글을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맨하탄의 강의실에서 200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감정을 담는 그릇이죠. 제 말에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마들렌 교수님,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한글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글의 매력이죠. 미국의 한 유통사 디렉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철학의 수출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밤 뉴욕의 호텔에서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엄마, 자랑스러워요. 뉴욕에서 돌아온 후 저는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고 숨이 차더라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3기예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글 12달 시리즈라는 이름의 컬렉션이었죠.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을 상징하는 한글 단어들을 선정했습니다. 새싹, 꽃길, 햇살, 바람, 열매, 단풍.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저는 인생을 돌아봤어요. 특히 마지막 제품들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빛, 숨, 그리움. 이 단어들을 쓰면서 저는 울었어요. 제 마음을 담은 마지막 작품이었거든요. 12월 제품의 그리움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을 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곧 떠날 사람의 마음을 담은 글자였죠. 소피가 제품 샘플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컬렉션은 특별해요. 마치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아프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컬렉션이 엄마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걸 혼자 준비하셨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야. 한글이 함께 있었어. 그날부터 소피는 제 헌정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어요. 한글을 사랑한 프랑스 여성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말이죠. 병원 침대에서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석양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마지막이었죠. 소피야, 엄마가 이해한 최고의 언어는?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쓴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글자였죠. 이거야. 한글이야. 딸이 울면서 종이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이라는 뜻이야. 엄마가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야. 그 후 소피는 한국 서울의 작은 한글 아틀리에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글을 배우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국에서 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들렌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을 배우러 왔어요. 이 글자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온 젊은 여성은 그리움이라는 글자를 따라 써보며 눈물을 흘렸죠. 소피는 고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글로 저와 대화했고 한글로 세상과 연결됐어요. 이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정의 달이었죠. 아틀리에 벽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쓴 한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빛, 숨, 그리움, 사랑. 각각의 글자마다 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편지가 소피에게 도착했습니다. 마들렌 씨가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문자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에서 감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 여성이었지만 한글로 세상을 이해했고 한글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